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팍스 밀키트에 새롭게 합류하게 해주신 팍스탁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 오민 멘토님 이제부터 매주 월요일에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오민 멘토님 잠시 후에 직접 저희가 소개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멘토님께서 역시 주린이에서 시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든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또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정말 간절하게 도와주실 예정이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로 오늘 월요일 개장 앞두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까지 오늘 특별히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이 두 종목으로 다양하게 수익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50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10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환율은 오후 들어 급등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375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져 3월 2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2,7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는데요. 국제유가와 금가격,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고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와중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 5년 수치는 3%로 다시 오르며 물가 압박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은 예상에 못 미친 순이자 이익에 약세를 보였고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또 오늘 저희 방송에 합류해주신 뉴페이스 오민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께 다양한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따뜻한 초여름처럼 느껴졌던 날씨에 많은 분들이 바깥 공기 잘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평년 기온 되찾을 예정이니까 옷차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따뜻한 봄날도 오늘 팍스 밀키트에 새롭게 합류해주신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 멘토님 오늘 나와 계신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또 새로운 분들 나오신다고 하면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팍스경제TV 멘토 오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주식 시장 처음 접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초보자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그런 이유로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시장 겪으면서 어떠한 부분 힘들어 하시는지, 어떠한 부분을 어려워 하시는지 제가 좀 더 잘 이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시장 공략하는 거 참 어렵지 않다. 참 쉽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제 모든 노하우 알려드리면서 제가 길잡이 역할 제대로 하는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아직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초보 주린이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실 멘토님이니까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멘토님 도움 받아 가시고 성공적인 투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우선은 그 시황 얘기부터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참 공교롭게도 주말 새 너무나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지금 개장까지 한 25분가량 남겨두고 궁금하신 점도 참 많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멘토님 저희 시장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시장 얘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시장을 도대체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현재 인플레이션 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이 나왔는지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항상 발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변동성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고 계셔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지만 현재 어제 터졌던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동 지역은 원유가 가장 많이 산출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유가 상승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시장은 가격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된다. 그러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항상 신경 쓰셔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서방 자유진영, 구공산권 진영 간의 이제 대립 구도인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중국에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상당히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심화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것이 이런 변동성이 타격을 받는 것이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뉴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항상 신경 쓰셔서 대응한다면 우리는 항상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노하우를 조금 살짝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게 되면 미 증시는 국내 증시를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부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만의 팁을 약간 공개를 해드리자면 전반적인 산업 섹터는 S&P 500에 대한 이제 히트맵이나 시장 지도를 좀 참고하셔서 이 어떠한 산업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나스닥 지수에 조금 집중하셔서 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미국 증시의 하락 압박으로 좀 작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은 언제나 증시에 부정적이다.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란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 상당한 하락 압박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지난주 일요일 어제였죠. 바로 어제 이스라엘 본토가 공습당하면서 헤즈볼라 이스라엘 방공진지의 미사일 발사, 후티 반군 또한 이스라엘 방향으로 드론을 발사하면서 이게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좀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선물 가격 차트 상당히 올라갔죠.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네. 85불 선에서 상승했다가 지금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의 이슈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값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정학적 이슈 발생된 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습한 시기하고 얼추 비슷하죠. 이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값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 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차트는 그렇게 가격의 움직임은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시장 심리 지수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흔히 말해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지속해서 계속 탐욕에 있던 시장이 중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 현재 시장이 어떠한 변곡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 히트맵인데 전체적으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죠. 이 반도체 부문에서 전체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었다, 하락을 주도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반도체 아직 AI 산업 발전 중이잖아요. 이런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서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반도체 수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반도체 하락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시장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예상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차트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상승세에 있던 나스닥 지수가 18,000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위아래로 바뀌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단기간에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앞선 자료들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나스닥 시장은 위아래로 열려있는 변곡점에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가 매수를 조금 기다려야 하면서 좀 안전하게 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 또한 안전하게 조금 대응하면서 좀 기다리는 매매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오민 멘토님께 시황 브리핑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출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황을 봐야 되는 이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는지부터 자세한 분석을 풀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마지막에 깔끔하게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방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말 새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우리 시장 대기하면서 시청자분들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종목을 무려 2가지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이 물론 종목 방송에서 종목명 그리고 준비해주신 기업 분석 또 당연히 차트 보면서 저희 가격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수익으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종목씩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멘토님 먼저 준비해주신 종목 만나보기 전에 좀 힌트 살짝만 드리자면 테마는 어느 테마일까요? 예,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
지금 시장에서 요즘 제일 뜨거운 그쵸 네.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멘토님이 특별히 저희 첫 출연이시니까 네. 종목 선별 정말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좋은 거 그런 가져오셨겠죠? 이슈 때문에 좀 터지는 바람에 조금 네. 걱정이 되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저희가 좋은 종목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준비해주신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주력 사업을 반도체 IP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IP라는 것은 이제 지적 재산권을 뜻하는 것이죠. 네. 이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뉴로모픽 IP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지금 상당히 핫한 반도체죠. NPU라고 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약간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요 설명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NPU, IP를 활용해서 양산을 이제 좀 시작한 기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다라고 네.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앞서서 AI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AI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그런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건 다 끌어온 것 같아요. 반도체, AI 또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 멘토님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지만 저희가 또 눈치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종목명 어떻게 될까요?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상승 좀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IP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익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라이선스 수입과 로열티 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선스 수입은 말 그대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일회성의 수익이지만 로열티는 칩의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창출 가능한 그런 수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기업은 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의 확보가 핵심 과제고 이 기술력의 확보가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은 사실 이 많은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뛰어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까지 좀 분명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믿고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멘토님 앞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뉴로모픽 반도체 아나운서님이 말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특징으로서는 이제 적은 전력으로 이제 복잡한 연산, 추론, 학습 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적은 전력, 저전력으로 고효율로 고성능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NPU와 관련해서 뉴로모픽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생산이 완료되었다고 양산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양산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 실적이 발생이 된 부분은 앞으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또 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라이센스 로열티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도 그리고 그게 실체가 있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 나오고 있는 저희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매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 사업 보시게 되면 148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고요. 유지보수 그리고 로열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열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칩의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라이센스 전체적으로 매출 총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술력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숫자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커다랗게 이제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확보돼서 이 기술력을 통해서 매출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경상 연구 개발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 봤을 때 금액은 300억 수준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매출액 대비 경상 연구 개발비 비율이 288%에서 79%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서 경상 연구 개발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 R&D 연구개발 쪽에 사실은 초기에는 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빼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맞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이 기업을 저희가 좀 단순히 미래성을 보기보다는 현재 이제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도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멘토님 뭐 앞서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얘기 제가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 회사의 좀 재무적인 내용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보시게 되면 이제 재무 컨센서스를 가져왔는데요. 매출액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외형적인 성장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ROE라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 손실이 감소되고 있다. ROE가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손실이 감소되고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외형적인 성장이 받쳐주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지금 당기 순이익 기술주기 때문에 역시 적자인 상황인 건 이해를 하겠지만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상승 가능하다.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재무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실적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까지도 멘토님이 이렇게 재무 분석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 이제 조금 더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현재 좀 뭐 흑자 전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나갈 가능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괜찮은가요? 예, 그렇죠. 보시게 되면 주요 연구 개발 실적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모바일 AI, 딥러닝, 뭐 HBM 3급 이상 하면서 뭐 모바일 인공지능, 스마트 컴퓨팅, AI 컴퓨팅, 자율주행 인공지능, 차세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MPU, IP 관련이겠죠. 이러한 부분 기술이 확보가 되면서 매출이 확보가 되면서 앞으로 차세대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또 저희가 앞서 이 IP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이 기업만 봤을 땐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없죠. 이 네. 기업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네. IP 기업이라는 것 중에 특히 반도체 AI와 관련해서 특히 MPU 관련해서 양산된 기업은 지금 유일하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준인 걸까요? 예, 그렇죠. 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첫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 멘토님 앞서서 저희가 그 PPT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 그 데이터 센터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이 또 최근 저희가 한 4월 들어서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반 수혜를 얻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어떻게 될 걸까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시게 되면 이제 뉴스 자료를 제가 조금 첨부해 왔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대해서도 역대급 규모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요. 중동에서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AI 패권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MS 오픈 AI 130조 원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말 그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부분, 전방 산업이잖아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쵸. 데이터 센터가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멘토님 지금 우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정리까지 깔끔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이제 NPU라고 하죠. 뉴로모픽 반도체 IP를 활용해서 유일한 양산의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또 감소했잖아요. 외형적인 성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위치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수혜주다.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또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NPU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는 부분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유일한 양산 기업이 있습니다. NPU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NPU IP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국내 시장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오민 멘토님 저희 방송 첫 출연 그리고 첫 종목이니만큼 정말 얼마나 고심해서 선별해 왔는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첫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져오셨는데요. 이 종목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NPU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해서 IP 보유의 양산 경험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앞서 재무제표 를 보여주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풀어주셨는데 이제 기술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많지만 저희가 또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도 제가 차트도 그렇게 잘 보신다는 얘기를 이미 듣고 왔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저희가 기본에는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고점을 달리다가 현재는 살짝 조정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멘토님 자세한 이 가격 전략 얘기까지도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최근 들어 앞전에 2023년도에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맞았는데요.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이 패턴이거든요. 혹시 이 패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만 봐서는 사실 잘은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상승 장악형 패턴인데요. 말 그대로 상승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캔들 패턴입니다. 네. 이후에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주봉이기 때문에 거의 한 몇 달간을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한 번이 발생되었고 이때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두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지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마감을 치면서 네. 주가에 대한 상승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돌파 나올 때 거래량 확실히 나와주고 빠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매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에 또 돌파 나올 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매수세에 확실하게 붙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도 주가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 상당히 매도 물량이 투매 물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앞전에는 60주선을 지지를 받았다가 지금은 20주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승에 탄력이 좀 붙었다. 각도가 상승 각도의 상승 추세의 각도가 상승하면서 상승의 가격에 탄력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봉상 큰 흐름에서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박스권 형성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됐다. 이 하락 추세에서 상단을 터치하고 하락 추세를 지지받고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241선을 지지를 받았거든요. 241선 지지를 받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어 올렸다가 지금 새로운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121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하고 상단을 이전 앞전에 박스권을 상단을 살짝 밑으로 깨고 내려갔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25,500원 가격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흐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00원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25,500원 조금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은 저희는 상당히 저가 매수의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도 주봉상, 일봉상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상승 장악형 캔들 계속해서 좀 주봉상 위치에서 확인이 돼가고 있고 이 종목이 사실 작년부터 좀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 3월 7일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좀 저렴하게 담아보기 좋은 구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5,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첫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지금 월요일 시장 열린 지 2분 30초 가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장 상황 잠시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멘토님이 또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 남아 있기 때문에 9시 20분 방송 종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15일 월요일 저희는 개장 상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양지수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그리고 주말 새 있었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3% 내린 2,659선에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 보여주면서 847.13포인트에서 월요일 시장 출발합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양시장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침착하게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테마까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LPG 정유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17% 정도 급등세 보이면서 18,000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S-오일, GS 같은 이 석유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선주들 오늘까지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AI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전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KBI 메탈이 14%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LS와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또 오민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스 밀키트에 새롭게 합류해주신 오민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앞서 알려주신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세부적으로 풀어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이 두 종목이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멘토님이 저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쪽 테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은 좀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자재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요새 또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 뭐 비철금속 쪽에서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종목명 이구산업이고요. 오, 네.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리합금 주조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전선주 얘기 때 드렸는데 구리 가격이 그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구리 가격 계속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집중하고 있는데 네. 구리 가격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 20% 이상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 2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구산업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구산업의 매출 구조부터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구리 제품, 비철금속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력 판매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0.04% 아주 소폭 영위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보시게 되면 2022년 20%, 2023년 22%, 올해 예상 24%를 예상하면서 조금씩 시장에서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리 가격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저보다 말씀 더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된다면 전방 산업이 좀 호조가 되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구리 재련 수수료 급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감산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적이 상승하면 말 그대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리 시세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N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N자 파동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밑으로 상승 추세선 밑에 있는 상승 추세선을 지지받고 반등한다면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상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구산업에 대한 실적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되면 기업의 마진이 감소가 되면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격 인상이 들어갈 때 앞으로 상승할 부분까지 다 선반영해서 가격이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진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마진율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원자재 관련주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구 산업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구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국내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구리 가격이 최근에 오르는 게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구리 가격이 오를 때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멘토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체가 있어서 이미 좀 수익에 대한 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멘토님이 이구 산업 역시나 좀 재무제표 분석까지 도와주시는 걸까요? 예, 당연하죠.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 이제 재무적인 이제 컨센서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매출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2,100억 수준에서 작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4,300억까지 2배 가까이 상승, 5년 동안 2배 가까이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보율이라고 해서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이 이구 산업이라는 기업은 회사 운영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과 관련한 부분이었죠.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게 되면 0.3%, 2%였다가 2021년도에 10.66%로 하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봤을 때는 3%에서 2% 수준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제 예상으로는 2021년도 역대 나왔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 산업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실적이 움직이는 기업이다. 그리고 구리 재련 같은 경우에는, 구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올해같이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구 산업의 영업이익률, 마진율이라고 그러죠. 이 마진율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아마 역대 최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재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재무제표도 봤을 때 저희가 뭐 단순히 작년, 재작년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봤을 때 이미 좀 외형적인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이제 또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멘토님, 우리가 이구 산업 그리고 구리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앞서 저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구리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 또 인공지능 관련된 기대감까지 생길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했다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분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네. 여기 다른 뉴스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AI 발전 걸림돌은 전기 부족이라고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망을 하면서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를 할까요? 전기를 옮겨야 되는데 전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전선이 필요한데 전선은 이제 뭘로 만드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구리로 만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전방산업, AI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해서도 전방산업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또 첨부했던 뉴스 보도 자료인데 중동 쪽에서 AI 패권위에서 건립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AI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율이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고 이는 곧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사업 부문에서 좀 살펴보았지만 이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 미력 강화에다만 좀 하고 있지만 이러한 테마도 좀 탈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러한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민 멘토님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는 자리라고 신경 써서 좋은 종목을 2가지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이구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구리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20% 이상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 재무제표 분석까지 도와주셨다시피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알찬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근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선주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이구산업은 직접적으로 이 원자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수요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이구산업에 대한 또 기업 분석 내용 멘토님이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차트를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자, 멘토님 우리 이구산업은 또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주봉상 흐름에서 둥근 바닥형 형태의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면서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힘을 축적한 후에 기준봉을 이제 세워줬거든요. 이후에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방향을 조금 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시간 대응 영역에서 조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일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보시게 되면 박스권 이전에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매물대를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면서 도지 형태의 캔들로 나타나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지금 오늘 어떻게 나와 주는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캔들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4,900원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바로 시초가 좀 따라 들어가서 좀 6,0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낫지. 6,000원은 이탈하면 이제 손절로 대응하고 짧게 대응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시간 영역으로 조금 보시게 된다면은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이구산업 1위 조금 앞선 차트 흐름을 봤었는데 또 오늘 시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 짧게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고 오늘 장에서 한 10%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구산업의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6,000원 깨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고점에서 한번 돌파가 나오고 고점에서 박스를 치고 있거든요. 네. 이 가격대 6,2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돌파 영역에서 상당히 빠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이구산업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이구산업 지금 실시간 현황 보면서 가격 자리까지 멘토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11%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멘토님 자세한 자리 저희가 6,2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좀 저렴하게 잡아보기 좋은 위치라는 얘기 도와주셨고요. 6,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저희 월요일마다 박스 밀키트 함께 해주시게 된 오민 멘토님과 함께한 알찬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두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민 멘토님 첫 출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알찬 종목 2가지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번째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준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 한 구리 가격이 15개월 새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뜨거운데 저희는 그중에서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구 산업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멘토님께서 가격까지 다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민 멘토 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마감까지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